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봤는데 왜 하나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제는 정말 나이 탓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릎이든 어깨든 통증은 대부분 발바닥에서부터 풀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겪어온 실제 경험과 단 2주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은 한 어르신의 사례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려 할 때 허리가 너무 아파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드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쑤셔서 한 계단 한 계단이 너무나 버겁지는 않나요? 밤이면 어깨 통증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뒤척이시나요?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사랑하는 손주의 작은 손조차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계신가요? 병원에서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만 하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주사를 맞아도 잠시뿐이라 이제는 그냥 아프면서 살아야 하나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깊은 한숨, 그 절망감, 그리고 체념하는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아파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제가 3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만성 통증의 해결책이 생각보다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야 할까?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치료해야 할까? 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직접 경험한 이후 지금은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명의 어르신들의 삶을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집에서 시작할 수 있고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83세 김동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20년 동안 허리 통증에 시달렸는데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 지 2주 만에 지팡이를 놨어요. 아내가 저보고 젊어졌다고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왜 현대의학에서는 만성 통증을 완전히 잡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치료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이유는 통증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는 잠시 동안 신호를 차단할 뿐이며 주사 치료도 부분적인 염증을 줄이는 데 그칩니다.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발바닥 파스법은 다릅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몸의 연결 구조를 활용합니다. 인체는 하나로 이어져 있어 어느 한 부분이 틀어지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고 조정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바로잡으면 전신의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놀라운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통증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방법이 거의 부작용이 없고 비용도 매우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발바닥 파스의 숨겨진 비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경기도 용인시에 사시는 85세 이춘배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은 25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양쪽 무릎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걷는 것은 물론 서 있는 것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3차례 수술을 받았고 무려 20번이나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결과는 매번 실망뿐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만 머무르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발바닥 파스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의심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을 치료해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3주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이춘배 어르신은 휠체어 없이 스스로 걸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는데 열흘쯤 지나니까 무릎 통증이 뚜렷하게 줄더니 3주가 되자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손자들이 저보고 할아버지가 젊어졌다고 놀라더군요. 이춘배 어르신의 변화는 단순히 통증이 줄어든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포기했던 일상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웃으며 놀아주고 아내와 함께 산책하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어르신께는 그야말로 기적 같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72 새 박정숙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허리 디스크로 10년 넘게 고생해 오셨습니다.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는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었는데 발바닥에 파스를 3일만 붙였더니 나올 때는 지팡이 없이 걸어 나왔어요. 주치의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냐며 의심했지만 단 3일 만에 뚜렷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박 여사님의 경우는 특히 빠르게 효과를 보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2주 이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79세 이만수 어르신은 어깨 통증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특히 오십견 증상으로 인해 팔을 들기도 어려웠습니다.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것도 고통스러웠고 손주들이 안아달라고 할 때에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나자 팔이 자유롭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배드민턴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40년 넘게 고통받아 오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휘어지고 통증이 심해서 바느질은 물론이고 젓가락질조차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이 질환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발바닥 파스를 3주 동안 사용한 후에는 지금 손주들의 옷을 직접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손가락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원래 무릎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발바닥 파스를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손 관절 통증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발바닥 파사가 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약 78%가 발바닥 파스법으로 통증 감소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뚜렷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발바닥 파스법을 믿고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대다수는 일주일 이내에 변화를 체감했다는 점입니다. 넷째,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발바닥일까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무릎이나 허리, 어깨 통증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비밀은 연결성에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은 전신과 연결된 작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주요 장기와 부위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중앙제어실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바닥 파사가 무릎이나 허리처럼 멀리 떨어진 부위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활용해 왔습니다. 바로 족부 반사구라는 개념입니다.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해당하는 신체 부위의 기능이 개선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중앙 부위는 척추와 연결되어 있으며 발 안쪽 가장자리는 척추, 바깥쪽은 팔과 다리, 발가락 아래 부분은 어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위에 위치한 용천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신장 1번 경혈이라 부르며 전신의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는 핵심 지점으로 여깁니다.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관절과 근육의 염증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발바닥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발바닥은 3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발바닥은 혈액순환의 끝이자 시작점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어 혈액이 모였다가 다시 돌아가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전신순환도 함께 개선됩니다. 둘째, 중력의 영향으로 체내 노폐물이 발 쪽으로 모이기 쉽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이러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해 전신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발바닥은 피부가 얇아 약물 흡수율이 높습니다. 특히 용천혈 부근은 피하 지방이 적고 혈관 분포가 풍부하여 파스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고 전신으로 퍼져나갑니다. 파스의 주요 성분인 캡사이신, 살리실산, 멘톨은 발바닥의 얇은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혈류를 따라 전신을 순환하며 특히 염증과 통증이 심한 부위에 더 많이 도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22년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이 전신의 근막 네트워크를 통해 멀리 떨어진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막은 우리 몸 전체를 감싸는 하나의 연속된 조직으로 한 부위의 자극이 다른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 자극은 우리 몸의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돌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 자극 15분 후 혈중 엔돌핀 수치가 최대 4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발바닥 파스를 붙인 후 많은 환자들이 전신의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발바닥 파스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파스 성분 중 하나인 캡사이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증가하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이 촉진됩니다. 특히 관절은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위가 많아 혈류 개선이 통증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살리실산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는 아스피린과 유사한 성분으로 염증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멘톨 성분은 즉각적인 냉각 효과를 통해 통증 감각을 둔화시키고 빠른 통증 완화를 돕습니다. 과학적으로나 전통 의학적으로나 발바닥 파스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와 방법입니다. 아무 곳에나 붙여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부위, 적절한 시간, 그리고 올바른 파스 선택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시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통증 부위별로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뒤꿈치 쪽으로 내려간 부위에 파스를 붙이세요. 발바닥 중앙을 기준으로 뒤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골혈이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무릎 통증이 한쪽에만 있어도 양쪽 발 모두에 파스를 붙여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아픈 발에만 붙이셨다가 양쪽 모두 붙이니 훨씬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한가운데에 파스를 붙이세요. 발가락을 구부리면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생기는데 그 중앙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허리 디스크나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위를 중심으로 붙이시고 추가로 발 뒤꿈치 중앙에도 하나 더 붙이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이태준 할아버지의 사례를 기억해 주세요. 20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지만 2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져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엄지발가락 바로 아래쪽 발바닥 부위와 새끼발가락 아래쪽 부위에 파스를 붙이세요. 특히 50견이 있는 경우 아픈 쪽 어깨와 같은 방향의 발에 조금 더 큰 크기의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큽니다. 최병호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는 것도 힘드셨지만 3주 후에는 손주와 함께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게 되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목이 아프신 분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바닥 쪽으로 약 2cm 정도 들어간 지점에 파스를 붙이세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해 목이 뻣뻣한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발을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5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파스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발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파스가 잘 붙지 않고 효과도 떨어지니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파스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파스가 효과적입니다. 특히 다음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캡사이신은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줄여줍니다. 살리실산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멘톨은 시원한 감각을 주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천연 약초 추출물은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 지속 시간을 늘려줍니다. 약국에서 근육통용 또는 관절통용 파스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 적절한 제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가의 제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과 붙이는 위치입니다. 파스를 언제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할까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회복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파스 성분의 흡수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붙이면 가장 좋습니다. 파스는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붙여두었다가 아침에 떼어내세요. 절대 24시간 이상 붙이지 마세요.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주기는 처음 일주일 동안은 매일 저녁마다 붙이시고 그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3일에서 4일 사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지만 오래된 통증일수록 최소 3주 이상 꾸준히 해야 완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황미영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흘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포기할까 고민했는데 5일째부터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3개월째 계속하고 있는데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매일 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가려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작은 면적에 시험 삼아 붙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파스를 붙이지 마세요. 파스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부터 나오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파스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째,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파스 성분이 몸 안에서 더 잘 퍼지고 노폐물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아 효과가 절반밖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 끼니 때마다 물 1잔, 아침과 오후, 저녁에도 각각 1잔씩 드시면 충분합니다. 둘째, 아침에 발목 돌리기 운동을 해보세요. 침대에 앉아 양쪽 발목을 각각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하지만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파스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셋째,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세요.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걷는 것은 최고의 치료입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 걷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파스 사용과 함께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을 깨끗하게 씻고 잘 말리기. 둘째, 통증 부위에 맞는 위치에 정확하게 파스 붙이기. 셋째,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붙였다가 아침에 떼어내기. 넷째, 일주일 동안은 매일, 이후에는 이틀에 1번 붙이기. 다섯째, 물 충분히 마시기와 가벼운 운동 병행하기. 이 간단한 5단계를 성실히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통증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발바닥 파스 덕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분들의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모두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담입니다. 이분들의 변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자신의 내일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도 곧 이런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상철 할아버지는 35년 동안 버스 운전을 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심한 통증에 시달리셨고 10분 이상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MRI 검사를 해보니 허리 디스크가 3군데나 있었고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재발 위험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상철 할아버지는 발바닥 파스를 2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한 끝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지금은 낚싯대를 들고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고 손주들과 주말마다 바다에 나가는 것이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가벼운 등산도 다니실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렇게 발바닥 파스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곧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주에 사시는 정병호 할아버지, 81세이신데 평생 농사일을 하시다가 척추관 협착증으로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100m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휠체어를 권했을 때 느낀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 흙을 일구던 손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발바닥 파스를 3주간 꾸준히 사용하신 후 정병호 할아버지는 하루 30분씩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다시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도 그 변화를 직접 보고 모두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파스가 다 팔릴 정도로 소문이 났다며 웃으셨습니다. 제가 100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8%가 통증 감소 효과를 경험하셨고 65%는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답하셨습니다. 82%는 일상생활의 활동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무려 91%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사례는 광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휠체어에 의존하던 5분의 어르신들에게 발바닥 파스법을 6주간 적용한 결과 3분은 보행기의 도움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1분은 짧은 거리지만 완전히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몸이 좋아진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절망 속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셨습니다. 발바닥 파스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일상, 포기했던 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다시 찾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아픔 때문에 포기했던 취미생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들, 두려워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많은 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발바닥에 작은 파스 하나 붙이는 것만으로도 3주 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